실버둥이 TV와 함께 2부 시작하겠습니다. 7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에게는 기업가적 사고와 아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알아내도록 노력하고 그 동기들을 수입, 저축, 소비로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전적인 예로는 단순히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물건이나 경험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것과 저축하는 것 모두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벨은 이 기술을 딸들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딸들은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라고 벨은 말합니다. 벨은 딸들이 스스로 사고 싶은 것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레모네이드 가판대 나 베이비시터와 같은 기업가적인 노력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또 다른 제인 A. 펄은 그의 아이가 $10 이하의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몇 가지 품목을 나열하여 저축 목표를 세우길 권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 저축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펄은 차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는 것 또한 자녀를 위한 가계 예산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들이 8살 될 무렵 우리 가족은 얼마의 수입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아들을 앉히고 가족의 매달 지출을 열거하고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펄은 나는 그에게 우리는 매월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을 충당할 만큼 벌고 있다고 얘기했고 때때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가 고장나기도 한다. 고 말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저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로 갑작스러운 큰 지출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나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나는 그것이 우리 예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머셋은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소량의 주식을 통하여 첫 주식 경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 머셋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게 하라 조언합니다. 그는 관심 분야라면 기술주를 사게 하거나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면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사게 할 것을 권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는 것이 항상 전통적인 투자 조언은 아니지만 당신의 아이를 그 과정에 참여시키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기 위해 이 기술을 제안합니다. 자녀가 몇 가지 투자 결정을 내릴 준비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11세에서 14세 아이들은 은행업과 은행업과 구매 결정에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10대가 됨에 따라 자녀들의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인 A. 펄은 아이를 위한 저축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가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에게 옷과 같은 특정 비용이나 생활비를 지불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아이들이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가적 벤처에서 벌어들인 용돈이나 돈은 그러한 구매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이 단계에서 실패하는 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20대 때 500불보다 12살 때 옷값 50불로 실패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완전히 전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부모들에게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일 겁니다. 15세에서 18세 아이들은 스스로 돈을 벌고 지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자녀의 10대 후반에 경제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보호자가 되고 싶고 그들이 삶에 대해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둥지 밖으로 전환하는데 충격이 덜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홀로서기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데이트하러 갈래요? 하면 비용은 너가 지불해라. 운전을 하고 싶니? 그럼 차에 기름을 넣으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부모가 모든 재정적 지원을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들에게 돈에 관한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하는 옷에 돈을 쓰거나 쉽게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전자장치와 같은 것을 구매하여 실수를 해보는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때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얼마를 지불해줄 계획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했는지 알려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충분히 저축을 했거나 대학교의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자금 대출의 필요성을 일부 상쇄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학교에 예정된 장학금 신청 절차를 알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빚이 없는 20대가 되면 늘 감사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처럼 실수를 했더라도 재정적 지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경제적인 삶을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들을 가르칠 권리를 주는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당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저지른 실수와 그것들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지 공유하세요. 꼭 여러분의 실수를 가르칠 수 있는 순간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교환해야 하는데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있으시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세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는 충동구매. 이러한 돈의 사용은 10대들에게 신용카드의 이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잔액을 갚는 방법과 같은 매우 필요한 정보를 가르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울한 순간들에 관한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긍정적인 면에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을 부모의 재정적 성공에 참여시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축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은 또한 자녀와 부모로서 같이 저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같은 좋은 금융 습관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돈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어렵다고 느낄 것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버둥이 TV와 함께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상 실버둥이 TV였습니다.